또한 국내 컴퓨터 분야에 발전하는 기업은 한국정보과학회가 창립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기념 행사로 우리 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하는 창조 경제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러한 융합하는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 인자는 소프트웨어, 즉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정보과학 교육과정을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과 같이 창조적인 신기술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정보과학 관련 교육이 학교와 부모들로부터 외면받아왔고 심지어는 대학 입학에 역효과가 난다는 이유로 천대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굳이 대학 입시에 정보과학이 반영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한동안 미래지향적인 직종으로 간주되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컴퓨터 분야 전공들이 이제는 가장 힘들고 미래가 없는 3D 업종으로 간주되어 젊은 학생들이 이 분야 진출을 꺼리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생산성과 이익률이 외국 업체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민들에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재도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기업체들은 이러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하기 힘든 구인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잘 파악하시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술자문위원회, 프레지던트 IT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IT 기술의 국가적인 적용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속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범부처간 융합 추진을 주도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정보과학 교육의 의무화 같은 정책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최문기 장관님과 우리 분야에서 대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신 권은희 의원님, 그리고 직접 발표와 패널 좌장까지 맡아주시는 에트의 김웅남 원장님과 니파의 박수영 원장님,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현정 회장님,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동정 부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학계를 대표하셔서 항상 이 분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연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전주대학교 보건총장님과 카이스트 김주정 교수님, 중앙대 김성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님, 핸디소프트 이상산 대사장님, LG전자 손준호 소장, NHN의 이민석 부학장, 푸니스 권덕석 대표 등께 진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에서 많은 소통과 좋은 결론이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정보과학회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구특구가 국회의원 권한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보과학회 창립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창조 경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소프트웨어 진흥 포럼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린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경제가 지금 화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창조 경제라는 어떤 저 카테고리는 정말 넓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나오고 융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창조 경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이거 한 장만 딱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이렇게 90년대 우리 전 세계 IT 산업의 시가총액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일본이 반이고요, 미국이 반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2000년대는 빨간색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약간 있었고 2010년에는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 표만 하나 전달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 것까지 같이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감이 있습니까? 15년 정도 뒤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2012년 현재 네이버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넥슨, NC가 11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경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는 저는 우리가 창조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이디어로 끝난다든가 아니면은 제품 개발로 끝난다든가 상용화돼서 허지부지해진다든가 이것이 창조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돈이 되어야 그것이 창조경제로서의 그 역할을 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과를 추진을 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리고 며칠 뒤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너무 많아서 소프트웨어가 제 값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는 앱 개발 또는 웹 개발 이런 개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런 개발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런 수준의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고 학교에서 대학 교육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뭐 현장에서 제값받기 또 아이디어 뺏기지 않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것들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학회에서
아니면 산업계에서 정리를 하고 건의를 해주시면 국회에서 열심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도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축사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로 참수일주센터 권은희 의원님, 삼성전자 최동석 부사장님,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님 등 내외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보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서서 ICT 최강국 도약을 위해 성부자 역할을 해오신 한국정보과학회 28대 회장 서정영 교수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퍼스트 무버형 창조 경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ICT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력, 창의력 등 창조적 소프트 파워가 중요시되는 21세기에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가 창의적 자산일 뿐 아니라 융합을 통해 타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됨으로써 경제 전반의 창조적 전환의 핵심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되어 창의적 지식 산업이 새로운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사회안전, 재난대응 및 치안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주요 수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R&D, 예를 들면 월드레스 소프트웨어 등을 추진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들이 다소 현안 중심, 단기적 대응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융합을 통한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는 융합을 위한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 공급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래를 향한 소프트웨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를 설립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체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하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 제한제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적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정보과학인 여러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계 학계 동사자 여러분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 ICT 발전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셨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데 도움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정보과학회 서정민 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권은희 의원님 차트를 보고 소프트웨어 미국 시가총액 보니까 2010년대에 소프트웨어 쪽이 5개나 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라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한국은 슈퍼웨어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